안녕하세요. 스위스 문화와 사람 사는 이야기 들려드리는 스위스 브로콜리입니다. 화질을 조금 더 좋게 보시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하단에 설정 버튼 누르셔서 화질을 높게 보시면 더 좋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절대 동네 사람 아니면은 갈 만한 이유가 없는 산입니다. 아마 저희 동네 주민이 보면은 아 여기 괜찮겠네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구글에 쳐도 딱히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나오는 게 없이 그냥 동네산인지라 제목을 다는 것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난 2주 동안은 스위스를 포함해 유럽에서는 집중호우가 내려서 비가 오지 않은 날이라서 오랜만에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삼각김밥 챙겨서 출발해봤습니다. 한국이라면은 절대 이 삼각김밥을 스스로 싸먹지는 않겠지만 스위스에서는 그 요긴하게 잘 먹고 있어요. 이번은 스위스에 대한 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행 오시는 분들 그리고 스위스에 초반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바로 스위스 팁인데요. 호텔에서 그리고 레스토랑의 팁 금액을 조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아니면 영국같이 그 영수증에 정확히 서비스 피라고 금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위스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 음식 금액에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서의 서비스 항목을 별도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요.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분명 포함이라고 공식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는 여기 살면서 영수증에 팁 혹은 봉사료 서비스 피라고 기재된 거를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인터넷이나 혹은 스위스 관련된 책 이런 곳에서는요. 스위스에서는 팁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많이 적혀 있는데요. 이게 약간 뭐랄까요? 적어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여행책에서는 그렇게 적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알고 쓴 거 맞냐고요. 분명 스위스에 살았던 사람이라면은 절대 그런 말 못할 거란 말이죠. 법적으로는 팁이 의무가 아니지만 문화적으로는 팁을 주는 게 맞습니다. 즉, 팁 내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죠. 스위스에서는 확실히 서빙하는 분들이라도 스위스에서 살기 위한 적정 임금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내용은 명확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임금이 적기 때문에 팁으로 먹고 살아야 돼. 우리가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명목으로 스위스에서는 팁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시끄러워. 하지만 분명한 건 영수증의 법적으로 서비스 혹은 팁 항목이 이미 포함되어 있든 말든
스위스에서는 최종 금액의 10% 미만의 추가 팁을 준다는 사실인데요. 물론 서비스가 엉망이었다면 당연히 줄 필요가 없죠. 꼭 그 10% 미만의 퍼센테이지를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낮은 그러니까 10프랑 미만, 그러니까 10,000원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할게요. 10,000원 미만의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서비스를 받으면 보통 주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한국 원으로 얘기를 할게요. 뭐 4,800원짜리 커피를 마셨더라면 서빙해 주신 분께 이제 5,000원을 꽉 채워서 지불을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요. 만약에 식당에서 5명이 한 번에 저녁 식사를 하고 한 28만 원 정도 나왔어요. 스위스에서는 5명이 저녁 먹고 28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5명이 저녁 식사하고 28만 원 정도 나오면은 팁까지 포함해서 30만 원 보통 지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뒤에 5프랑 단위로, 그러니까 5,000원 단위로 끊어서 혹은 뒷자리를 끊어서 지불하시면은 계산이 쉬워지죠. 즉 반올림하시면 됩니다. 물론 좀 저렴한 식당, 그 다음에 좀 비싼 식당, 어느 식당을 가느냐에 따라 팁을 좀 많이 내기도 해요. 보통 뭐 셀프로 그러니까 직접 음식을 받아서 주문도 거기 가서 하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안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좀 고급 식당, 드레스 코드가 갖춰진 식당 뭐 이런 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내게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10% 미만의 추가 팁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반올림도요. 좀 전에 그 팁의 금액이 좀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개 단체로 왔을 경우, 그러니까 뭐 단체 20명, 30명 그 단체가 아니라요. 가족끼리 이렇게 한 테이블을 꽉 채웠을 때 4명, 5명이 이렇게 왔었을 때 이런 경우 좀 더 내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뭐 식당에서 서버에게 그 좋은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돼요. 그 외에는 음식과 분위기도 좋고 좀 고급 식당인 경우 한 사람당 5만 원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돈으로 50프랑 이상 넘어가게 될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고급 식당인 경우죠. 그럼 호텔 팁은 도대체 얼마나 줘야 적정하다고 여겨질까요? 스위스는 화폐 단위가 큰 편이라서 5프랑, 그러니까 한국 돈 5,500원, 5,600원 정도 하는 것도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지폐는 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5프랑이나 2프랑도 큰데 이거를 팁으로 줘야 하나? 라고 호텔에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스위스 호텔 팁이라고 검색하면은 1프랑에서 2프랑 정도의 팁을 준다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딱히 동의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서비스 좋고 시설 만족하는 호텔의 4성이나 5성 호텔에서는 최소 5프랑 혹은 그 이상을 주기도 합니다. 딸기도 엄청 많고 일단 여기는 그늘이 많아서 바람도 부는 데다가 그늘이 있어서 걷기가 진짜 좋아요. 이 정도는 솔직히 트레킹하기 가장 좋은 컨디션이라서 뭐 이런 데가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아주 대만족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지난 한 이틀 전에 비가 여기 와가지고 약간 좀 촉촉해가지고 걷기 지금 딱 좋은데 만약에 비 온 다음 날이라더라면 조금 위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가 나무가 드리워져 있어서 그늘이 형성이 돼서 걷기 아주 최적의 날씨입니다. 아까 전에 한 30분 전만 해도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었는데 지금은 모자도 벗고 선글라스도 벗고 아주 시원하게 걷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무 쓰러진 것들이 진짜 많아요. 저기 뿌리채로 뽑혀가지고 저 위에서 됐는데 이것도 누군가 치우겠죠? 여기 산에 보면은 그 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여기 만더릉백이라고 하는데 이 봉사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은 산행로 안에 나무가 쓸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좁은 길인데 풀들이 너무 자라서 걷는데 불편하다고 하면은 그 봉사자들이 산 봉사자들이 그 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 지점에 나무 치워야 될 것 같다 혹은 이 풀들을 좀 잘라야 되겠다라고 연락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는 지인이 그걸 하고 있는데 되게 괜찮다 생각 들었어요. 뭔가 자원봉사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산도 가고 근데 이게 산이 내가 가고 싶은 산을 찍는 게 아니라 그렇게 리스트가 있어요. 어느 산 안에 이제 그 코스를 이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산은 뭐 매번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관심 있어요. 저도 되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런 산들은 뭐 융프라우나 찌르마트보다는 이런 동네 산들이 더 많겠죠. 사람들이 좀 덜 다니고 그런 곳들 이런 데 보면 이제 비에 휩쓸려 가서 이 나무 되게 특이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거를 다 여기 위험하네. 이번 영상은 스위스 브로콜리와 함께 산책하는 영상이면서도 호텔 팁 그리고 레스토랑 팁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스위스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에 저도 상당히 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의 댓글 보면서도 되게 힘도 나고 스위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그런 기쁜 마음도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